여러분, 밥솥에서 하루 종일 보온한 밥과 냉동실에서 꺼내 데운 밥,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맛없을까요? 사실 둘 다 우리가 갓 지은 밥에는 비교가 안 됩니다. 우리가 보온해둔 밥은 시간이 지나면서 수분이 날아가고 누런빛으로 변하면서 특유의 냄새까지 납니다. 우리가 냉동해둔 밥은 또 어떻습니까? 아무리 잘 데워도 어딘가 푸석하고 찰기가 사라져 있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, 밥솥도 필요 없고 햇반도 필요 없습니다. 심지어 불도 전혀 쓰지 않아요. 집에 있는 머그컵 하나와 전자레인지만으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지은 밥을 딱 10분 만에 한 공기 뚝딱 지을 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? 이게 진짜 되느냐고요? 됩니다. 정말로 됩니다. 우리 혼자 사시는 분들, 또 두 분이서 단출하게 지내시는 우리 분들, 이런 경험 많으시죠? 밥 한 공기 먹겠다고 밥솥에 쌀을 안 치면 최소한 두세 공기는 나옵니다. 남은 밥은 보온통에 두면 누렇게 변하고 냉동실에 넣었다 꺼내면 맛이 확 떨어지고요. 그나마 즉석밥이라도 하나 있으면 다행인데 그마저 떨어진 날이면 정말 막막하잖아요.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머그컵 하나로 완벽한 밥 짓는 법, 처음 하시는 분도 절대 실패하지 않는 비결, 그리고 우리 건강까지 챙기는 똑똑한 활용법까지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써먹으실 수 있습니다. 자, 먼저 왜 굳이 전자레인지로 밥을 짓느냐, 이 이야기부터 해볼까요? 요즘 우리나라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셨습니다. 특히 우리 50대 이후 세대 중에서 자녀분들 다 독립하시고 부부 둘이서만 지내시거나 혼자 계시는 분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밥솥이라는 게 구조적으로 한 번에 적어도 두세 인분은 지어야 제대로 되거든요. 쌀이 너무 적으면 열이 고르게 전달이 안 돼서 밥이 잘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처럼 혼자 드시는 분 입장에서는 늘 밥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남은 밥을 어떻게 하시나요? 우리 대부분 보온을 해두시거나 냉동을 하시죠. 잠깐 여기서 하나 짚고 갈게요. 혹시 보온밥을 하루 넘게 두고 드시는 분 계시나요? 우리 어르신들 중에 아깝다고 이틀, 3일까지 보온으로 두시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. 그런데 밥을 오래 보온하면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면서 밥알이 딱딱해지고 색깔이 누렇게 변합니다. 더 중요한 건 보온 상태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는 점이에요. 그래서 전문가들은 보온밥은 가급적 5시간 이내에 드시라고 권합니다. 그러면 냉동은 어떨까요? 냉동밥은 영양면에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다만 맛과 식감은 우리 입맛에 확실히 달라져요. 밥이 한번 얼면 전분 구조가 깨지면서 아무리 잘 데워도 갓 지은 밥의 찰기와 윤기는 돌아오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나온 답이 바로 컵밥입니다. 우리 딱 한 공기, 먹을 만큼만 그때그때 새로 짓는 거예요. 남아서 버릴 일도 없고 밥솥 꺼내서 씻을 일도 없습니다. 전기세도 밥솥보다 훨씬 적게 들어요. 우리가 아끼면서 사는 세대잖아요. 돈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?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?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우리 함께 지금부터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. 준비물은 딱 3가지입니다. 첫째, 두툼한 머그컵. 둘째,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간 접시. 셋째, 전자레인지용 뚜껑이나 덮개.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. 먼저 컵이 제일 중요합니다. 아무 컵이나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. 반드시 벽이 두툼하고 입구가 큼직한 도자기 머그컵으로 준비하세요. 얇은 유리컵이나 입구가 좁은 컵은 밥물이 끓어오를 때 넘치기 쉽고 열에 약해서 깨질 수도 있거든요. 두께가 있는 도자기 머그컵이 열을 고르게 전달해서 우리 밥도 골고루 잘 익습니다. 그리고 컵 바닥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.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표시가 있는지 꼭 보셔야 합니다. 물결 모양이나 전자레인지 그림이 있으면 사용 가능한 겁니다. 컵을 정하셨으면 이제 쌀을 담습니다. 쌀은 종이컵 기준으로 80% 정도만 넣어주세요. 가득 채우지 마시고 80%입니다. 이 정도면 우리 성인 한 분이 혼자 드시기에 딱 알맞은 한 공기가 나옵니다. 양을 좀 넉넉히 드시는 분이라면 종이컵 가득 채우셔도 되는데 그 이상은 넣지 마세요. 욕심내서 너무 많이 넣으면 컵 안에서 밥이 부풀 공간이 없어서 위는 설익고 물은 넘쳐 흐릅니다. 쌀을 담으셨으면 서너 번 깨끗하게 헹궈주세요. 여기서 작은 요령 하나 알려드릴게요. 첫물은 재빨리 버리셔야 합니다.
쌀은 물에 닿는 첫 몇 초 동안 물을 가장 빨리 빨아들이거든요. 그런데 첫물에는 쌀겨랑 먼지가 떠 있잖아요. 그 지저분한 물을 오래 두면 쌀이 그걸 고스란히 흡수해서 군내가 납니다. 그러니 첫물은 빠르게 한번 휘저어 버리시고 그 다음부터 깨끗한 물로 살살 헹구시면 됩니다. 씻은 쌀은 머그컵에 평평하게 담아주세요.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컵을 살짝 흔들어서 고르게 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쌀이 평평해야 위아래가 골고루 있거든요. 자, 이제 제일 중요한 물입니다. 여기서 우리 밥맛이 갈립니다. 물은 종이컵으로 가득 약 200ml를 부어주세요. 쌀 80%에 물 한 컵 가득, 이 비율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어요. 쌀의 상태에 따라 물량을 살짝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. 사두신 지 오래된 묵은 쌀이라면 쌀 속이 바싹 말라 있어서 물을 한두 숟갈 더 넣어 주셔야 해요. 반대로 갓 나온 햇쌀이라면 이미 수분을 머금고 있으니까 물을 아주 살짝만 줄이셔도 됩니다.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200ml 그대로 부으세요. 그래도 충분히 맛있게 됩니다. 혹시 시간 있으시면 쌀을 10분만 물에 담가뒀다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쌀이 미리 물을 먹고 있으면 속까지 골고루 더 부드럽게 익거든요. 특히 묵은 쌀일수록 효과가 큽니다. 그런데 지금 당장 배고프신데 언제 불려요 하시는 분들, 안 불리셔도 됩니다. 안 불리고 바로 하셔도 충분히 맛있게 돼요. 다만 그럴 때는 물을 아주 조금만 더 잡아주시면 됩니다. 불릴 시간이 있으면 불리고 없으면 물 조금 더, 이렇게만 기억하세요. 이제 익힐 차례인데요. 쌀을 담은 컵을 그냥 전자레인지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. 반드시 가운데가 오목한 접시 위에 컵을 올려주세요. 밥이 끓어오르면서 거품이랑 물이 넘치는데 이 오목한 접시가 넘친 물을 받아내는 받침 역할을 합니다. 이걸 빼먹으시면 전자레인지 안이 온통 밥물천지가 되니까 꼭 기억하세요. 컵 위에는 뚜껑이나 전자레인지 전용 덮개를 가볍게 덮어주세요. 꽉 닫지 마시고 살짝 걸치듯이요. 꽉 닫으면 안에서 김이 못 빠져나가서 위험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전자레인지에서 4분간 돌려주세요. 4분이 지나면 밥이 1차로 익습니다. 꺼내보시면 접시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. 그런데 여기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. 한 단계가 더 남았어요. 컵 안에 밥을 숟가락으로 속까지 잘 헤집어서 섞어준 다음 평평하게 펴주세요. 이렇게 한번 저어줘야 밑에만 익고 위는 설 익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. 우리 밥맛을 위해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. 잠깐 하나 더요. 아까 접시에 넘쳐서 고인 물, 이걸 한 방울도 버리지 마시고 다시 컵 안에 부어주세요. 이 물에 쌀의 전분이랑 영양이 다 녹아 있거든요. 버리면 밥맛도 떨어지고 물량도 모자라서 설 익습니다. 만약 물이 접시 밖으로 흘러서 좀 줄었다 싶으면 그만큼만 새물을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. 이제 다시 뚜껑을 덮고 4분간 더 돌려주세요. 자, 다 됐습니다. 뚜껑을 열어보시면 고슬고슬하게 윤기 나는 밥이 아주 잘 지어진 게 보이실 거예요.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한 가지, 바로 드시지 마시고 뚜껑을 덮은 채로 2~3분만 그대로 뜸을 들여주세요. 이 뜸 들이는 동안 남은 수분이 밥알 속까지 고르게 퍼지면서 훨씬 더 차지고 맛있어집니다. 밥솥에서도 다 됐다고 바로 열지 않고 뜸을 들이잖아요. 똑같은 원리입니다. 그리고 꼭 한 가지 당부드릴게요. 다 된 컵은 정말 뜨겁습니다. 절대 맨손으로 잡지 마세요. 우리 부엌에 있는 행주나 주방 장갑으로 잡으셔야 합니다. 우리 어르신들 손 대시는 일 정말 많거든요. 김 빼실 때도 얼굴 가까이 대지 마시고요. 정리하면요. 컵에 쌀 넣고 물 붓고 4분 돌리고 저어주고 넘친 물 다시 붓고 4분 더, 그리고 뜸 2~3분. 우리가 할 일은 이게 전부입니다. 자, 방법은 다 보여드렸는데요. 이게 의외로 처음 하시면 실패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. 왜 그럴까요? 거의 다 똑같은 데서 걸립니다. 흔한 실수 5가지만 짚어드릴게요. 이것만 피하시면 우리 절대 실패 안 하십니다. 첫째, 아무 컵이나 쓰는 실수입니다. 컵이 다 비슷비슷하지 하고 얇은 유리컵이나 입구 좁은 머그컵을 쓰시는 우리 분들이 많아요. 밥물이 끓어오를 때 좁은 입구로는 거품이 확 넘쳐버리고 얇은 유리는 갑작스러운 열에 깨질 수도 있습니다. 두툼한 도자기 머그컵, 입구 넓은 걸로
이거 하나만 지키셔도 절반은 성공이에요. 둘째, 받침 접시를 안 까는 실수입니다. 이거 빼먹으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. 컵만 달랑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시는 거죠. 끓어넘친 밥물이 전자레인지 바닥에 다 흘러서 밥은 밥대로 서있고 청소는 청소대로 1시간 하셔야 합니다. 오목한 접시 하나만 받쳐도 우리 이런 고생을 안 해요. 셋째, 중간에 안 젓는 실수입니다. 4분 돌리고 나서 그냥 바로 4분 더 돌리시는 분들 계시는데요. 그러면 컵 아래쪽 밥은 푹 퍼져 있고 위쪽 밥은 설익어서 딱딱한 쌀알이 씹힙니다. 중간에 꼭 숟가락으로 위아래를 잘 섞어 주셔야 합니다. 넷째, 넘친 물을 버리는 실수입니다. 접시에 고인 밥물을 보고 지저분하다 싶어서 그냥 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런데 그 물 안에 쌀에서 나온 전분이랑 영양분이 다 녹아 있습니다. 그걸 버리면 밥맛도 싱거워지고 무엇보다 물량이 모자라서 밥이 설익어요. 넘친 물은 반드시 다시 컵에 부어주세요. 다섯째, 뜸을 안 들이는 실수입니다. 8분 다 돌렸으니 다 됐다 싶어서 바로 뚜껑 열고 드시는 거죠. 그런데 이때 밥알 속은 아직 수분이 고르게 퍼지지 않은 상태예요. 2, 3분만 더 참고 뜸을 들이시면 밥이 확 달라집니다. 질척하던 게 고슬고슬해지고 설익은 것 같던 게 속까지 차지게 익어요. 딱 2, 3분입니다. 이 짧은 시간을 못 참아서 밥맛을 놓치시면 너무 아깝잖아요. 우리 이 5가지 실수만 기억하세요. 아무 컵 쓰기, 받침 안 깔기, 안 젓기, 물 버리기, 뜸 안 들이기. 이것만 안 하시면 100번을 해도 100번 다 성공하십니다. 자, 이제 기본은 다 아셨으니까 한 끗 더 맛있게 짓는 과학적인 원리를 알려드릴게요. 이해되시죠? 따라오고 계시죠? 우리가 밥을 짓는다는 건 쌀 속에 딱딱하게 뭉쳐있는 전분이 물과 열을 만나서 부드럽게 부풀어 오르는 과정입니다. 쉽게 말하면 딱딱한 쌀알이 물을 먹고 열을 받으면서 탱글탱글하게 변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물이 모자라면 전분이 다 못 부풀어서 밥알이 딱딱하게 설익고, 물이 너무 많으면 질척한 죽처럼 돼버리는 겁니다. 쌀 80%에 물 200ml, 이 비율이 딱 알맞게 부풀리는 황금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묵은 쌀은 물을 더 넣으라는 거예요. 오래된 쌀일수록 속이 바싹 말라 있어서 물을 더 먹어야 제대로 부풀거든요. 햇쌀은 반대로 이미 수분을 머금고 있으니 물을 살짝 줄이는 거고요. 그리고 뜸 들이기의 원리도 말씀드릴게요. 뜸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. 불을 끈 뒤에도 컵에 남은 뜨거운 김이 밥알 사이를 돌면서 겉에만 몰려있던 수분을 속까지 골고루 퍼뜨려요. 이 과정을 거쳐야 밥알 하나하나가 속까지 차지게 익습니다. 그래서 우리 밥에 뜸 들이기 전과 후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.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이제 쌀이 뭐든 컵이 크든 작든 그때그때 알아서 물과 시간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전자레인지마다 출력이 다른 거 우리 다 아시죠? 우리 집 전자레인지가 좀 오래됐거나 출력이 낮은 모델이다 싶으면 4분 돌렸을 때 밥이 아직 덜 익어 보일 수 있어요. 그럴 때는 30초씩만 더 추가해 보세요. 한꺼번에 2분을 더 돌리지 마시고 30초 돌려보고 상태 보고 또 30초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셔야 밥이 타거나 너무 되직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. 반대로 출력이 센 최신 전자레인지라면 4분이 채 안 돼서 넘칠 수도 있으니 처음 하실 때는 옆에서 한번 지켜봐 주세요. 두세 번만 해보시면 우리 집 전자레인지에 딱 맞는 시간을 금방 찾으실 겁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우리 누구나 좀 어색하실 수 있어요. 그런데 딱 두세 번만 해보시면 눈 감고도 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우리 건강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? 사실 이 컵밥에는 우리가 그냥 넘기기 쉬운 건강상의 장점이 숨어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알아두실 건 밥의 소화 흡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. 밥이 한번 식으면 밥알 속 전분 구조가 변하면서 저항성 전분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.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소화하기 어려운 형태로 전분이 바뀌는 거예요. 이게 젊은 분들한테는 오히려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장점이 될 수 있는데요. 우리 50대 이후 세대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.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위산 분비도 줄고 장 운동도 느려지고요. 이런 분들이 식은 밥이나 냉동밥처럼 저항성 전분이 많아진 밥을 드시면 소화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.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.
반면에 갓 지은 따끈한 밥은 전분이 부드럽게 풀어진 상태라서 소화 흡수가 잘 됩니다. 우리 어르신들 위장에 부담이 훨씬 적어요. 그러니까 컵밥으로 그때그때 갓 지어 드시는 게 맛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소화 건강에도 좋은 겁니다.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. 우리 세대는 아까워서 남은 밥을 안 버리시잖아요. 냉장고에 넣어뒀다 데워 드시고, 또 보온통에서 하루 이틀 묵은 밥도 그냥 드시고요. 절약하시는 마음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. 그런데 우리 위장 건강을 생각하면 조금씩 새로 지어 드시는 게 훨씬 이롭습니다. 컵밥은 딱 한 공기만 지으니까 남길 일이 없어요. 절약도 되고 건강도 지키는 일석이조인 셈이죠. 두 번째 건강 장점은 자연스러운 식사량 조절입니다. 이건 특히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께 중요한 이야기예요. 우리나라 50대 이상 10명 중 거의 4명이 당뇨이거나 당뇨 전 단계라는 통계가 있습니다.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해당되시는 거죠. 혈당 관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뭘까요? 바로 탄수화물 섭취량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. 밥이 주식인 우리 식단에서 밥 양을 조절하는 게 핵심이에요. 그런데 밥솥에서 퍼담으면 정확히 얼만큼이 한 공기인지 가늠이 잘 안 되잖아요. 배고프면 수북이 담고 반찬이 맛있으면 한 숟갈 더 퍼먹고요. 컵밥은 구조적으로 한 공기가 정해져 있습니다. 머그컵 크기가 곧 한 끼 밥량이에요. 더 먹고 싶어도 다시 지으려면 또 8분이 걸리니까 자연스럽게 적정량만 드시게 됩니다. 이게 우리한테 은근히 큰 장점이에요. 따로 저울에 달아보거나 계산할 필요 없이 컵 하나가 알아서 양을 잡아주는 셈이니까요. 세 번째 건강 장점은 잡곡을 쉽게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우리 건강을 위해서 흰쌀밥보다 잡곡밥이 좋다는 건 많이들 아시잖아요. 그런데 밥솥으로 잡곡밥을 지으려면 불리는 시간도 다르고 물량도 다르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습니다. 그래서 귀찮아서 그냥 흰쌀만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. 컵밥은 간단합니다. 쌀에 귀리나 보리를 한 숟갈만 섞어 넣으시면 됩니다. 전체 쌀량의 20-30% 정도만요. 물은 한 숟갈 정도 더 넣어주시고요. 전자레인지 시간은 똑같이 4분이면 됩니다. 이렇게 하시면 식이섬유도 늘어나고 비타민 B군도 더 섭취하실 수 있어서 우리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. 다만 잡곡을 넣으실 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. 현미는 껍질이 단단해서 전자레인지로는 잘 안 익을 수 있습니다. 현미를 넣고 싶으시면 반드시 30분 이상 미리 불려주셔야 해요. 그게 번거로우시면 귀리나 찹쌀보리처럼 금방 익는 잡곡을 넣으시는 게 편합니다. 이거 하나만 바꿔도 우리 밥상이 훨씬 건강해져요. 여기서 전자레인지 안전성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우리 세대 중에 전자레인지가 몸에 해롭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솔직히 저도 처음엔 좀 불안했습니다. 그런데 전자레인지의 전자파는 문을 닫으면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요. 오히려 물에 오래 삶는 것보다 짧은 시간에 조리하는 게 수용성 영양소 손실이 적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다만 한 가지는 꼭 지켜주세요. 전자레인지용이 아닌 플라스틱 용기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. 열에 의해 유해 물질이 나올 수 있거든요. 우리가 사용하는 도자기 머그컵은 그런 걱정이 전혀 없으니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. 자, 이제 보너스로 이 컵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간편한 한 끼 요리도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리 알아두시면 정말 유용합니다. 첫 번째는 컵 간장 계란밥입니다. 혼자 드실 때 이만한 게 없어요. 그릇에 진간장 2숟갈, 생수 1숟갈, 참기름 반 숟갈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. 그 위에 계란 2개를 풀지 말고 그대로 깨서 넣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, 노른자를 젓가락으로 한 번씩 꼭꼭 찍어서 터뜨려 주세요. 이걸 안 하시면 전자레인지 안에서 노른자가 펑 하고 터집니다. 꼭 찍어 주셔야 해요. 그리고 30초, 40초 이렇게 끊어서 총 1분 40초 돌려주세요. 한 번에 쭉 돌리지 마시고 끊어서요. 그래야 안 터지고 야들야들하게 익습니다. 다 됐으면 따뜻한 밥 위에 얹고 대파를 솔솔 올리면 우리 한 끼 완성이에요. 두 번째는 컵 누룽지탕입니다. 밥이 조금 남았거나 식었을 때 정말 좋습니다. 머그컵에 찬밥을 담고 물을 자작하게 부은 다음 전자레인지에서 3-4분 돌려주세요. 밥이 부드럽게 퍼지면서 속이 편안해지는 한 그릇이 됩니다. 여기에 김가루나 참기름을 살짝 두르면 입맛 없는 날이나 출출한 밤에 부담 없이 드시기 딱 좋습니다.
계란 하나 톡 풀어 넣고 30초만 더 돌리면 든든한 계란 누룽지탕이 되고요. 김치를 송송 썰어 넣으셔도 좋습니다. 이가 불편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넘기실 수 있어서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정말 좋습니다. 세 번째는 컵 오트밀 죽입니다. 바쁜 아침에 유용해요. 머그컵에 오트밀 적당량과 우유나 물을 부어서 전자레인지에 2분 정도 돌리면 따뜻한 죽 한 그릇이 됩니다. 여기에 바나나나 꿀을 조금 올려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든든해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아주 좋습니다. 이렇게 머그컵 하나만 있으면 밥부터 죽까지 불 없이 우리 뚝딱 차려낼 수 있어요.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. 오늘 말씀드린 핵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첫째, 두툼한 도자기 머그컵에 오목한 접시 받치기입니다. 이게 실패를 막는 가장 기본적인 준비예요. 둘째, 쌀 80%에 물 1컵 가득 200ml입니다. 이 황금 비율만 지키시면 됩니다. 묵은 쌀은 물 조금 더, 햇살은 조금 덜, 이것만 기억하세요. 셋째, 4분 돌리고 적고 넘친 물 다시 붓고 4분 더. 마지막에 뜸 2, 3분입니다. 중간에 젓는 것과 뜸 들이기, 이 두 가지가 밥맛을 좌우합니다. 그리고 오늘 새로 알려드린 것도 기억해 주세요. 갓 지은 따끈한 밥이 우리 소화에 가장 좋다는 것, 컵 하나가 자연스럽게 적정 식사량을 잡아준다는 것, 귀리나 보리 한 숟갈만 섞으면 건강한 잡곡밥이 된다는 것, 이 세 가지 건강 정보도 꼭 기억해 주세요. 밥솥 꺼내기 부담스러운 날, 혼자 간단히 한 끼 드시고 싶은 날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대로 머그컵 하나로 따끈한 새밥 지어 드셔보세요. 우리 가족한테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. 혼자 사시는 자녀분이나 먼 곳에 계신 형제자매분들께도 이 방법 꼭 알려주세요.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우리 모두의 건강한 식탁을 위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.